안녕하십니까. 한의학입문TV 강의를 맡은 한의사 이한영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서부터는 다시 금계요약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한번 한두 달 정도 아마 걸릴 것 같아요. 예, 한 달, 보름 정도, 두 달 정도 하면은 금계요약도 마칠 것 같습니다. 아이고,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또 마우스가 이렇게 또 이렇게 미리 다 사전에 세팅을 했는데도 깜빡깜빡하네요. 예, 됐습니다. 예, 자, 이거 세팅을 했는데도 이렇게 확인을. 참나. 오늘은 바깥에 비가 와가지고 새벽에 제가 보통 한 5시 반 되면은 여기 제 사는 주위에 바로 영랑호가 있어서 한번 이렇게 산책하고 오면은 딱 1시간 정도 걸리고 참 좋습니다. 아침에 저녁 때는 덥고 그래서. 근데 비가 와가지고 그 시간에 할 것도 없고 제가 또 새벽형 인간이어가지고 가만히 생각하다 보니까 PDF로 두 달 전에 금계요약도 거의 얼핏 다 PDF를 작성해 놔가지고 그거 해야겠구나. 그래서 지금 확인해 보니까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우리가 또 심기일전해 가지고 금계요약에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문 18번째, 5번째 창홍편에 들어가죠. 자, 물어 가로되 총구맥이 부하면서 미하고 삽하면 법당 망열 이어나 만약에 한출이라 설령 땀을 흘리지 않는 경우는 무엇 때문인가? 자, 여러분 이게 이게 잘못된 글이죠. 이런 게 이게 또 같이 그 전에 이게 일종의 전도된 방식이에요. 의식이 글 쓰는 방식이 전도가 돼 있고 우리가 이와 같은 글에 많이 노출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총구맥이 부하고 미하면서 삽하다. 그러니까 깔깔하다. 좋다 이거. 이것까지는 받아들이겠다. 그러면 일단 망열을 하거나 혈액이 부족하거나 설령 만약에 땀을 흘릴 것이다. 근데 만약 땀을 흘리지 않는 것은 왜 그런가? 자, 답을 가로되 만약 몸에 창홍이 있으면 우리가 외상으로 칼이나 도끼나 이런 거에 손상을 입어서 이것은 왜 그럴까요? 예를 들어서 전쟁이라든가 어떤 생활하는 중에 벌어질 수가 있죠. 오늘날 이런 경우도 크게 보면 여러분 타박상이나 교통사고에 의해서 얼마든지 열상 같은 거나 좌상 같은 게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망열 때문이다 그런 거예요. 이게 왜 질문도 문제가 있고 답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 사람이 이렇게 왜 혈액이 문제가 생긴 것이냐 이렇게 했냐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와 같은 맥이 있으면은 망혈이라고 이렇게 의심을 한 그 자체는 있을 수가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방식이다. 이와 같은 맥이 미하면서 맥이 부미삽하면 증상은 여러분 수백, 수천 가지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죠? 하필, 망열이라는 증상을 콕 집어서 얘기했느냐, 이 소리죠. 그러니까 이거는 글을 쓸 때 제가 여기다가 하면이라고 굳이 쓴 것은 이 하면토가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왜 하면을 썼냐? 왜냐면 법당 이렇게 글이 써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법적으로 마땅히 망혈이다 이렇게 단정을 지었잖아요. 이 당자 때문에 하면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미삽하고 삽하고 이렇게 하고 이 글자를 법당이라는 글자를 여러분 원래는 없애야 돼요. 이게 없애야 돼요. 법당 맥비하고 망열하며 이렇게 해야 되는 게 그래도 글 쓰는 데 있어서 올바르다는 거예요. 제가 이 토를 붙인 이유가 하면이라고 하는 건 조건이잖아요. 그러면 맥부미하고 삽하면은 당연히 망열이다 이렇게 해석이 돼 있잖아요. 이 글 자체가. 그러니까 이 현토라고 하는 것은
제가 막 임의적으로 갖다 붙이는 게 아니라 글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현토를 붙인 거예요. 그런데 이 글이 올바르지 못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을 하면은. 그러니까 맥, 부위, 미, 삽하고 망혈하며 이렇게 해야죠. 그런데 만약 땀을 흘리거나 설령 땀을 흘리지 않는 경우는 무엇 때문에 그런 거다. 이렇게 하면 그래도 조금 낫죠. 그러니까 망열이라고 하는 망열증이 있을 때에 맥이 부, 미, 삽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하나의 부분적인 걸 가지고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일반화시킨다는 것이 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는 자, 금계요략에 우리가 예전에 강의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금계요략은 너무 지나치게 항상 맥을 앞에 내어가지고서 이와 같이 증상을 논한다는 이 글쓰기가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우리가 환자를 봤을 때 겉에 몸에 창홍이 있고 어떠한 그 쇠붙이나 칼이나 이런 거에서 열상, 좌상들이 있으면은 그것이 눈에 보이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전제로 해서 맥의 상태를 보는 거죠. 만약에 창홍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열이 발생이 될 수가 있잖아요. 열이 발생되면 여러분 미부하지 않죠. 부미하고 삽하지가 않죠. 긴하고 삭할 수도 있고 현맥이 나타날 수도 있고 열이 가라앉으면은 이렇게 나타날 수도 있죠. 근데 이런 식으로 하면은 호도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망열 때문이다. 그 망열이 있으면은 이와 같은 맥이 나타난다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글이 잘못된 거죠. 예. 자, 오늘 아침에 바로 보고 검토도 안 하고 또 강의를 조금 하려고 그러니까 조금 다소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냥 또 간혹 가다가 여러분 즉흥적으로 하는 것도 전 좋다고 봅니다. 즉흥적으로 느껴지는 감각, 글을 봤을 때 처음 보자마자 느껴지는 감각. 그러니까 제가 이 글을 통해서 자, 저도 제가 쓴 해석을 안 봤어요, 사실은. 오래간만에 보니까. 자, 총구맥이 부미 삽자는 박자는 약, 발한, 약토, 약하의 망혈, 망진액지, 후나 이렇게 한토화를 겪지 않고도 만약의 경우 금창이라든가 어떤 그 쇠붙이에 의해서 손상됐거나 해서 망열이 있으면 이와 같은 맥상이 혹 나타날 수 있다. 혹 나타날 수가 있죠. 이것을 부정하는 건 아니죠. 이와 같은 한토화법을 갖추지 않고도 이와 같은 경우 이에 의해서도 얼마든지 이와 같은 맥상이 나타날 수가 있다. 그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제가 표현을 안 했지만 창이라 하더라도 그 상황에 따라서 이것의 상황에 따라서 발열이 심하다. 이것이 병증이 심해져가 발열이 심하다. 발열이 심한즉 심즉 예를 들어서 만연하게 발열이 심즉 맥상도 응변원이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아이고, 응변원이다. 응변원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에 있을 수가 있고, 만약에 발열이 심하면 맥상도 당연히 변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아마 제가 이런 거를 나중에 보완해서 쓸 수도 있지만, 그래서 너무 글 자체를 우리가 맹목적으로 믿어서는 안 된다. 현실을, 어떤 상황을, 우리가 살면서 얼마든지 그런 게 생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 종기 같은 거 몸에 나고, 조그마한 뽀드락지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심하게 해서 그것이 환홍이 돼가지고 그럴 때는 맥도 변할 수가 있어요. 금창이라고 하는 건, 왕불류 행산을 쓴다. 이것은 꼭 여러분 이렇게, 자, 요 재밌죠? 왕불류라고 하는 약 이름이, 자, 왕의 명령에도 행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다. 그만큼 행기작용이 강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 재밌죠? 약의 이름이 왕의 명령에도 행동을 멈추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만큼 행기작용이 강하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런 약을 꼭 굳이 쓸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약. 여러분, 형방패독산 같은 게 얼마든지 좋은 약이에요.
자, 우리가 처방을 많이 배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익히 알고 있는 우리가 학교 시절에 배운 거 평생 쓰고도 남는 많은 약을 배웠어요. 형방패독산이 단순히 감기를 치료하는 약이 아니라 거기에 예를 들어서 상황에 따라서 가감해서 여러분 얼마든지 이것을 치료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금창이라고 하는 앞조문에서 칼이나 어떤 쇠붙이, 도끼나 이런 거에 어떤 그 상처를 입은 거죠. 이와 같은 경우에 왕불효행상으로 치료하라. 다만 금창의 정황에 따라서 그 사람의 어떤 다른 것을 그 정황과 한열의 정도와 또 창웅의 유무에 따라서 치료할 것이니 반드시 이 본방만을 고집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형방패독산. 또 어떤 경우는 보증 익히탕에다가 가감해서 얼마든지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응용하는 것을 배울 필요가 있어요. 응용하는 거. 너무 처방에 구애받지 말고 획기적으로 기본적으로 그 알고 있는 처방을 가지고 응용을 한다. 이거 막 해가지고 교통사고 났을 때 예를 들어서 잠재적으로 바깥에 이런 게 생길 수도 있지만 어혈 같은 경우도 잠재적 어혈이 생기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는 당연히 사물탕에다가 만일의 경우 심할 때는 숙장을 좀 빼고 당귀백자 천공에다가 구어혈지제를 합방해서 쓴다든가 그렇게도 얼마든지 상황에 따라서 치료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수증 치즈란 말이 정말로 명언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런 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침음창이 입에서부터 시작돼 가지고 사지로 이렇게 발전돼 가는 것은 치료할 수가 있고 사지에서 시작돼서 입으로 옮겨가는 것은 치료하기가 어렵다. 이것은 아마 그 경험적으로 그렇게 써놓은 것 같아요. 가치 난치라고 하는 말은 이것은 경험적으로 터득한 거다. 이 사람들이 이런 말을 그러니까 가치다 난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사람들도 전부 다 경험을 통해 가지고서 남겼구나라는 것을 그리기 때문에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병세의 시종을 살펴야 된다. 아이고 왜 현도가 나로 돼 있지? 나로 해야 되는데 요거 제가 나중에 그 책 적할 때는 고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병세의 시작과 끝을 우리는 살펴야 된다. 개인적으로 이와 같은 경우 황련해독탕을 치료한다. 예전에는 뭐 약이 그렇게 힘들었기 때문에 대표적이죠. 황련해독탕 같은 경우가 어떠한 데려가지고 그걸 또 발라주기도 뭐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입 안에 막 났을 때는 제가 했지만은 막 마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빨아먹듯이 입에서 오물오물거리면서 조금씩 삼키는 것도 약 복용법의 하나라고 보여집니다. 참 이런 약도 정말 굉장히 정말 한의학에서 좋은 약에 들어가죠. 이것도 사용할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심화비나 흉비증에 열로 인했을 때, 열로 스트레스 아주 많았을 때 기본방으로 열비일 때 쓸 수가 있다. 아주 심하면 여기다가 또 대황, 대황을 쓸 수가 있다. 침음장에는 황련을 분으로서 발라준다, 치료한다. 자, 해서 침음창이나 아구창 같은 경우 황련분으로 주지다. 요건 뭐 우리가 뭐 학교 다니면서 소아과 시간에 배운 기억이 저도 나요. 이른바 설염, 인후염의 황련탄액을 조금씩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바로 생기지 말고 조금씩 입에서 오물짝 해서 마시면 점차적으로 요즘 말로 이제 소염작용이 있다. 이것은 저도 환자들한테 지금도 이와 같은 환자들이 오면은 치료를 합니다. 자, 근데 우리가 또 지나가는 길에 설염 같은 경우 혓바닥은 뭐죠? 옛날 사람은 심지묘라 그랬잖아요. 심지묘.
심지묘다. 그렇기 때문에 혓바닥에 염증이 있는 것은 심화 때문에 그런 거다. 예, 물론 맞을 수도 있죠. 예. 스트레스라든가 어떤 것에 염증이 생겨서 그럴 수 있죠. 예. 그러면 황련이라는 거는 바로 심화의 열을 치료해주는 약이다. 뭐 그럴듯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와 같은 생각을 갖지 말자. 저도 이런 거 되게 좋아했어요. 한때는. 아, 정말 멋지다. 그래. 근데 너무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냥 설령은 염증 소견이죠. 좀 열에 의해서 그렇죠. 열에 의해서. 예. 열에 의해서 예. 발생되는 거죠. 예. 열에 의해서 염증 반응이 생긴 건데 이것을 굳이 그러면 어떨 때는 간화는 뭐죠? 간화는? 그러면 또 약이 바뀝니까? 이게 심열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예, 심열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간은 뭐죠? 간의 어떤 상화가 예, 상하라고도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런 황련탕을 못 씁니까? 여기에만 쓰고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심지묘니 무슨 간의 상환이 뭐 이런 말을 쓰지 않는 이유가 제가 그 해석에 있어 쓰지 않는 이유가 바로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 오행배속을 쓰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너무나 가설이 많아지게 되고 복잡해져요. 왜냐하면 그 가설을 입증을 해야 되거든요. 예전에 우리끼리만 우리 한의사만 한의 의사 노릇을 했을 때는 문제가 안 되죠. 아이 그런 거다 책에 다 나와 있다. 그럼 사람들이 다 고전에 매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니까 무비판적으로 고전이라고 하는 이름 고전을 그 뭐 황제라든가 예, 신롱이라든가 예, 기백이라든가 장준경이라든가 이런 사람을 신화적으로 성현이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고 무조건 믿으라는 거 아니에요. 예. 아니, 허준 선생도 지금 신성 돼가지고 동의보감도 거의 우리 한국 사회에서 무비판적으로 지금까지도 그러고 있는데 아니 허준의 그 동의보감이 죽으면은 우리 한의학이 무너집니까? 예, 입증을 해야죠. 중요한 거는 그것이 예, 입증이 되지 않으면은 배우는 우리 자체도 학생이나 한의사 자체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동의보감이나 사상의학을 그냥 신성시켜 가지고 동의보감에 뭐 이렇게 나와 있다. 그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건 우리끼리 해당되는 얘기죠. 예. 참 광고에도 보면은 그렇게 써먹더라고요. 그러니까 국민들, 그러니까 일부 사람들만 먹히는 거고 대부분 사람들은 콧방귀 끼는 거죠. 예. 제가 그 뭐 내용도 뭐 깊은 내용은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그 예에서 침음장이라든가 금장 같은 경우 이것은 그 처방 자체는 여기를 쓸 필요가 없고 후세방에 좋은 처방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에 따라서 우리는 임기응변으로서 예, 치료하면 되는 거지 어느 것이 정해져 있다고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제가 쓰는 글 중에 참 잘 쓰는 글이 있어요. 예. 하상지유리요. 이거 아주 그냥 제가 상용적으로 예, 씁니다. 하상지유리요. 제가 예전에 아주 젊었을 때 대학이라는 책 있잖아요. 대학 각주에 보니까 이거를 제가 우연히 봤어요. 이 말을. 아, 이걸 보고. 예. 그래서 처방이 어떠한 처방이라 하더라도 꼭 여기에만 금창뿐만 아니라 구안화사가 될지 요통이 될지 소화불량이 될지 무엇이든지 처방은 항상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다. 예, 하나로서 정해져 있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어찌 항상됨이 있겠는가? 항상됨이 없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소화불량에 아니 예를 들어서 뭐 이기승양탕이라든가 뭐 향사육근제탕뿐만 있는 게 아니라 의외로 소화제의 대승기탕도 엄청나게 좋은 약이다라는 거예요. 예, 그만큼
어떤 경우는 소시오탕, 대시오탕도 상황에 따라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화불량이라는 것도 후세 사람들이 만들어 오는 개념으로 지나치게 개념화 시켜서 이렇게 동의보감이나 전부다들이 소화불량 해가지고 이렇게 개념화 시켰잖아요. 예전 사람들은 병증 가운데 항상 병성과 병위와 병독 가운데에 그와 같은 것이 내포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못 보기 때문에 자꾸만 처방만 별도로 공부를 하고 처방을 많이 알려고 하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이미 다 사군자탕도 여러분 소화제로서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러나 그 사군자탕이 거기에 적합한 증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예. 향사 육군자탕을 쓸 때는 향사 육군자탕만이 사용할 수 있는 소화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조이승기탕이라든가 이런 것도 조율에 의해 가지고 가스가 차고 식욕이 떨어져 있는 경우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경우라도 어떠한 증상이라도 처방을 이거는 이거다라는 생각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거. 구안화사에 여러분 뭐 무거운 약재를 물론 그때는 급할 땐 쓰면 안 되겠지만은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 갈근 탕도 쓸 수도 있고 형광패독산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형광패독산 굉장히 좋은 약이라고 봅니다. 그때도 구안화사에 얼마든지 쓸 수가 있다는 거. 기본적으로 폭진을 했는데 이 사람이 변비 성향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가감해서 대승기탕에다가 형광패독산 같은 경우도 쓸 수가 있어요. 급할 때 예를 들어서 초기에 막 구안화사 열도 좀 있고 막 이랬을 때는 얼마든지 쓸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방을 증상에 따라서 어떤 그 병명의 처방 요즘에 이런 게 조금 많이 유행하는데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방법이에요. 사실은 초보자들이 익히기에는 어떻게 보면 좋지만 나중에 이것이 문제가 돼요. 처방을 많이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얼마 전에 제 친구가 책 한 권을 보내줘서 자세히 읽어보지는 않았어요. 솔직하게. 그래서 한번 대충 이렇게 보니까 일본 사람의 그 의사가 그 한방에 했는데 저는 그거 굉장히 불만족스러워요. 그 방식들이. 물론 한번 보고 넘어가면 뭐 도움은 될 수가 있지만 전부 다 병명, 현대적인 병명에 한약과 이렇게 뭐랄까 매개시켜 가지고서 처방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거다. 또 다시 한의학을 어렵게 만드는 거다. 우리 한의학은 하나의 어떤 처방이라도 엉뚱한 증상에도 얼마든지 적용해서 쓸 수가 있다. 다만 그와 같은 눈을 우리가 떠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한론과 근계율학의 기본적인 정신이 뭐냐면은 바로 수증치지라는 거예요. 결국은 어떤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그러니까 임기응변을 해가지고서 처방을 써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통이 뭐 예를 들어서 머리 아픈 데만 쓰는 약이 또 따로 있습니까? 우리는 항상 그 사람의 상황, 폭진을 하고 열이 있는지 없는지 심화비가 있는지 예를 들어서 수기가 있는지 수기가 어디에 있는지 어혈에 의한 건지 이런 것도 전부 다 흉중비색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항상 기본적인 어떤 증상에 따라서 쓰면은 정말 두통만 해도 저절로 이렇게 천차만별적으로 거기에 따라서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뭐 책에 보면 두통문 하면은 막 여러 가지 경우수를 다 얘기를 하잖아요. 두통만 하더라도 뭐 이해는 돼요, 여러분. 저도 그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근데 상한론은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는 거. 결국은 기본적인 어떠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병독과 어떤 소인적인 성향 이런 거에 의해 가지고 처방을 우리가 만들면 되는 거예요. 선택하면은. 그래서 고방의 어떤 그런 그 의안은 우리가 한번 터득하기가 어렵지 한번 그것을 몸에 익히고 나면 쉬운 반면에 후세방은 처음에는 접근하기가 쉬워도 잘못하면 여러분 미로에 빠질 수가 있고 평생 동안 아주 정말 이와 같은 번잡한 복잡한 이 방법 속에서 뭐랄까
사고 방식이 머무를 수 있다는 거. 이것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다소 이제 또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지만,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지만은, 제 생각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드린 겁니다. 오늘